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청소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마스다 미스히로시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빛나게 할 마법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간단히 인생 대역전. 이 책은 당신이 갖고 있는 훌륭한 빛남을 끌어내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선택하신 당신 또한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신만의 훌륭한 반짝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반짝임을 찾아낼까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찮은데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집안일, 바로 청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를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는 단지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민이나 문제의 해결, 일의 성공, 연애 성취, 수입 증가 등 꿈을 이뤄줍니다. 이것을 저는 청소의 힘,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청소에는 두 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이 청소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본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파워,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과 플러스를 불러들여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주는 파워,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입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이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쓰레기 버리기, 오염 제거, 정리정돈, 복근소금으로 장소를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플러스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감사합니다 라는 플러스의 언어와 생각을 채워서 감사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정말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낸 유명인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만드는 행동은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청소력을 자연적으로 사용해서 타고난 내면의 빛남을 끌어내어 행운을 잡은 여성. 그녀는 당신도 알고 있는 초유명인으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들은 운명의 왕자와 만나게 되는 공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하지요. 우선 첫 번째는 지상 최고의 슈퍼스타 신데렐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나서 계모와 이복 자매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마저도 신데렐라, 즉 죄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었겠습니까? 다행히 친절한 마법사 덕분에 훌륭한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도 계모의 질투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사과로 죽게 될 뻔한 최악의 상황에서 운명의 왕자님과 만나는 기회에 가사 상태로 속에 들어있던 백설공주에게 왕자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들은 마법사의 도움으로 뜻밖의 행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친절한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아가씨들입니다. 운이 좋은 두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신데렐라는 견디기 힘든 이지매를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도 계모나 자매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도 난장이들을 위해서 생글생글하게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이 아가씨들은 청소력의 마법을 썼던 것입니다. 청소력의 마법으로 그녀들은 자신들과 잘 어울리는 훌륭한 왕자님과 공주라는 지위, 그리고 우아한 왕궁 생활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공주님의 길, 당신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쁨에 찬 감상문이 많은 여성으로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반년 전쯤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이 출판되었고 운 좋게 몇 달 만에 중판을 몇 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이 책은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를 중심으로 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법칙으로 주로 남성 비즈니스맨 대상으로 출판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성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들로부터 기쁜 소식이나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에 버리는 기술이나 오염 제거를 통해서 인생을 호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특히 이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아래 글들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에 대한 반향의 일례입니다. 밤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가 아침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까지 씻긴 듯 했습니다. 일에 쫓기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이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경영하는 가게의 청소를 철저하게 하게 됐습니다. 제 가게뿐만이 아니라 길가의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적자가 계속되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업자들이 비결을 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얼마 전 22살 때부터 8년간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8년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추억의 물건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옷장 안의 물건들까지 모두 쓰레기 봉투 14개분을 버렸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신기하게도 그이에게서 졸업한 거야라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조금은 회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왠지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머니가 늘 사용하는 기름으로 끈적끈적해진 가스레인지를 마음을 담아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틀 후 식사 중에 어머니가 살짝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편지와 메일을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계기, 자신이 성장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여성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본래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깊게 다룬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으리 생각합니다. 이 책은 여타의 많은 청소 관련 책과는 달리 세제 선택이나 세세한 오염 제거 방법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력은 걸레를 짤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빛남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력이죠. 여러분 청소 깨끗하게 하십니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청소하기 귀찮다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면 주위에 언니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제 YMCA에서 좀 거기는 좀 사더라고요. 일반 청소 업체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뭐 3만에서 5만원 사이더라고요. 한 분 와 청소해 주는데. 근데 보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보이는 부분만 이제 치우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적긴 한 번. YMCA나 청소업체에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수경아, 너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맡겨 하면서 골병 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옛날부터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요. 또 옛날에도 애들 어릴 때는 사실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애가 큰애는 풍선을 좋아했고 색종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풍선을 달아놨었어요. 그리고 또 주유소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팔랑팔랑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 있잖아요. 그 망국기도 있고 그걸 너무 좋아해서 주유소마다 가서 이제 얻어가고 또 주유소마다 또 틀리거든요. 망국기가 뭐 SK 틀리고 LG 틀리고 뭐 S-오일 틀리고 뭐 다 틀려요. GS 칼텍스 틀리고. 그러면 그거 막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는 저걸 막 달라면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디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 주유소 가서 좀 뭐 달라 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하여튼 집에 막 붙여놓고 좀 그러니까 붙여놓으니까 좀 떼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색종이도 막 큰애는 뭐 오리고 뭐 적고 이런 걸 좋아하고 손으로 적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 색종이도 항상 있었고 또 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아직도 풍선을 못 불어요. 힘은 센데 입으로 이렇게 막 불고 있는 그 풍선 그게 배인과 관련된가요? 안 그러면 하여튼 그걸 잘 못하게 풍선을 잘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 부는 기구 있잖아요. 그걸로 불어주고 했는데 또 자기도 우리 애도 이제 자기도 잘 불었어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배임도 세고. 그래서 온 방에 풍선. 또 둘째는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또 기차 있잖아요. 기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 이제 레고도 좋아하고. 그래 온 방에 뭐 기차 레고 막 그걸 뭐 치울 수도 없어요. 치우면 바로 또 깔아야 되니까.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레고도 뭐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절대 부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색을 사달라 하더라고. 사주면 안 되지. 다시 부수고 새로 해야 되죠. 저는 사줬습니다. 그리고 뭐 기차도 뭐 종류별로 있잖아요. 큰 기차, 작은 기차, 뭐 기차 레일 뭐 쫙 집에 막 방방마다 다 깔려 있었어요. 책도 이제 일부러 책도 많이 바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을 뭐 발에 부딪힐 정도로 깔아놔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뭐 애들 뭐 눈 뜨면 닿는데 뭐 그러다니 곳곳에 책을 깔아놓고 그래서 뭐 집안이 정말 지저분했고 예전에 이제 29평에 이제 살았거든요. 애기들 어릴 때는 그때 사람들이 와보고 기절했어요. 너희 집안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거실에 이제 TV를 없애고 안방에만 TV를 놔놨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는 이제 책상이 나와 있었고 책꽂이가 쫙 나와 있었고 하여튼 뭐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완전히 뭐 난장판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교육시킨다는 일념으로 또 핑계도 있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부엌하고 욕실 이런 건 했지만 뭐 치워도 치울 수도 없었고 또 사실 애들 키우면 아시죠 여러분들 청소할 시간 없다는 거. 애들 돌보는 데마다 뭐 정신없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는 가니까 제가 아는 친구 언니 집 갔었거든요. 그 언니는 이제 32평에 살았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었고 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지금 우리 집보다 깨끗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깔끔한 게 이제 소파 밑에 이제 박스가 두 개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하니까 고기 장난감이 되는 고기 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집. 근데 그 언니는 아직도 보니까 이제 집에 사람 불러 청소를 하더라고요. 깔끔해. 정말 깔끔하거든요. 생긴 것도 예쁘고 깔끔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어지럽혀 있고 더럽혀 있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애가 어릴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책 읽고 제일 처음에 놀랐는 게 행운을 얻은 두 여성이 있다길래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했더니 궁금했어. 근데 신데렐라하고 백설공주라니까 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이제 고모집에 휴게소를 오픈했거든요. 오래됐죠. 제가 22살 땐가? 21살, 20살 때좀 됐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오픈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픈식 하는데 시골에 주유소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유소 지금부터 크지만 참 컸어요. 어, 근데 오픈하는 날에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가서 이제 고모집이니까 도와줬거든요. 그래 그날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들 하고 이제 다 같이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수경이는 잠시도 안 쉬고 뭐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다른 동생들은 살랑 특히 둘째 동생 살랑살랑 여기 왔다리 갔다리 손을 물은 안 묻히고 웃으면서 호호호호 하면서 낭창낭창 다닌다면서 제가 진짜 봤거든 동영상을요. 저는 뭐 있잖아요 음식 나르고 뭐 왔다 갔다 막 청소하고 뭐 잠시도 안 쉬거든요. 제가 좀 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모집에 대한 또 사랑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밑에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는 걔는 진짜 손에 뭐 들고 뭐 음식을 날아야 되나 안 날라요. 웃으면서 뭐 머리카락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날리면서 여기 갔다 제가 또 웃으면서 호호호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일종의 습관이겠죠. 습관이고 자기 생활 방식이겠죠. 그리고 성격이고 성격. 걔는 결혼했을 때 보니까 남편한테 막 집안 청소 다 시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할 때까지 잘 못 기다리죠. 제가 물론 남편도 많이 도와주지만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나이 드니까 또 남편이 젊을 때만큼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찮아하고 사실 또 업무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은행 계통에 있으니까 돈 만지고 이런 것도 사실 신경 쓰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성격이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잔소리해서 아 여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이제 청소기 좀 밀어줘 막 이래갖고 남편 인상 쓰면서 하는 거 물론 기분 좋게 하면 다행인데 그거 제가 원치 않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막 해주길 원하지. 그 저는 뭐 물론 일주일에 한 바퀴 청소 안 해요. 저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뭐 주말에 바쁘면은 막 주중에라도 막 청소하고 그래요. 밑에 집이 좀 실내인가요? 청소하고 그래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건 사실 제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해버린 스타일이죠. 근데 남편이 와서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하면 막 입을 막 댈 수도 있어요. 청소했나 하면서 했는데 왜 이러면 난 안 했는 것 같았어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했는데 표시 안 나나 하면서 그러고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제일 밉죠. 또 이제 지금은 또 집이 좀 커졌거든요. 평소 넓어지니까 사실 혼자 청소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밀대질까지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밀대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고 이제 했다고 하죠. 백설공주하고 신데렐라. 저도 백설공주인가?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청소를 좀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은 바깥일을 많이 하고, 남자분들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사실 여자가 손에 가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부엌일은 더 하죠. 저도 어제 이제 지난 주말에 바빠서 청소를 못 해갖고, 이제 어제 청소를 했거든요. 청소를 하고, 아직 이제 부엌은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치냉장고는 1년에 한 번쯤 하는 것 같아요. 언제냐 하면은, 한 번 아니겠네. 두 번이겠네요. 명절에 그러면 세 번이네요. 명절이 두 번이잖아요. 출석하고서라고 명절 때 이제 뭐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하고 과일하고 또 막 이거 음식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김치 내용 다 들여 정리하고 또 한 번 더 해요. 김치 이제 담그고 나면은 이제 그때 김치를 이제 안에 정리해야 되니까 옛날 거 다 빼내고 되니까 세 번 정도 잘 안 해요. 사실 세 번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청소 더 자주 해야 되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한 석 달에 한 번쯤 해줘야 되는데 또 그냥 우리 일반 냉장고 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 그거는 사실 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사실 해야 되는데 거의 김치 냉장고 청소나 그 냉장고 청소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김치 냉장고보다는 일반 냉장고 청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도 안 그래도 좀 시간이 나면은 할라 했는데 어제는 청소하고 그 좀 락스 좀 풀어갖고 양 화장실까지 다 하고 나니까 눈이 막 아픈 거예요. 락스 냄새 때문에. 예전에는 락스 청소 잘 안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그게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서 환경에는 사실 좀 안 좋죠. 자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 그 화장실에 그 뭐지? 처음에는 코팅이 돼 있죠. 물론 타일에 이제 옛날 집이 좀 제가 좀 미끄러지고 이제 남편이 한번 몇 번 미끄러져서 목욕탕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울퉁불퉁한 걸로 이제 해놨거든. 목욕탕을요. 좀 이렇게 표면이 좀 거친 걸로. 근데 이게 때가 끼면은 그 뭐야 솔로 막 팍팍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세제 뿌리고 해도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때가 끼면은 이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때도 좀 잘 끼는 것 같아요.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매끄리한 거는 그냥 싹 닦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막 하기 정말 청소하기 힘들어요. 물론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미끄러진 적 없습니다. 그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락스 잘 안 쓰거든요. 락스 좀 풀어서 해보니까 정말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했는데 눈이 막 너무 아파요. 아직도 다시 눈이 아프거든요. 그 뭐 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청소를 책 읽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서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웃기죠? 하루 휴가 안 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맞죠? 연차 안 쓰면 그 돈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사실 사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게 올 초인가요? 제가 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월 달쯤 샀을 거예요. 다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하루 휴가까지 내 청소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 당신 참 대단하면서 주말에 하면 될 건데 왜 또 휴가까지 내 청소하냐고. 그 제가 그랬죠. 필 받았을 때 해야 된다고. 필이 끊기면 청소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집안이 깨끗해 보이는데 어떤 데는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칙칙한 것 같고 습기 찬 것 같고 부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안방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버리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때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사실 좀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고 또 제가 가스레인지를 사실
이제 닦긴 닦지만 닦아도 뭐 금방 또 기름이 끼잖아요. 근데 가스레인지 청소를 한번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청소해야 되는 날, 안 하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바빠서 못하고 이제 주일 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 마침 한 3시 반 되거든요. 갔다 와서 한 4시부터 청소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또 주일날 또 이제 3시 반에 마치고 나도 또 이제 병원에 갔다 와야 되거든.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갔다 오면 한 5시, 6시 돼. 그럼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그 6시 돼가지고 보통 해요, 청소를. 사실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또 주말도 제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일이 있어고 나갔다 오고 이러면 주말이 쉬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해갖고 한 2시간이면 하겠더라고요. 싹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 지는 몇 분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말에 하죠. 근데 주말에 못하면 이제 주중에라도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찝찝하거든요. 청소 안 하면은. 그죠? 제가 안 해도 남편은 두고 보고 있죠. 언제쯤 이 사람이 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이 안 해도 두고 안 봅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죠.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정말 청소를 해보니까 달라진 것 같더라고. 마음도 달라지고 딱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기분이 달라지겠죠.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청소력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